자,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는 아까 말씀드린 컨택트 관련주, 여행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1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다음에 이 영상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참 좋은 여행이라는 주식이 최근에 정말 핫하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00원짜리가 벌써 만원대, 한 달 만에 40%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7.52%가 올랐죠. 모더나 백신 뉴스 때문에. 자, 이 회사 주가가 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요? 최근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회사들이 직원들은 전원 무급 휴직을 받고 있고 또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실정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백신 뉴스에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그리고 하나 투어 이런 주식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 좋은 여행에서 뉴스 하나가 떴고 그 뉴스 하나 때문에 모든 여행주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뉴스는 과연 어떤 뉴스일까요? 자, 이 뉴스입니다. 해외여행 6,000명이 몰렸다? 일주일 사이에 100억 대박? 잠깐만요. 지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면은 항공권 발매 사이트에 항공권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자, 보통 비수기에 30만원 밖에 안 하는 방콕 비행기표가 100만원이 넘고 평균 운행시간이 29시간, 경유를 5번을 해야 돼요. 5번. 거기다 양국에서 왔다 갔다 28일 동안 격리까지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 지금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나라 없어요. 그런데 해외여행에 6,000명이 몰리고 일주일 사이에 100억 원의 대박을 올렸다? 이 뉴스가 도대체 무슨 뉴스일까요? 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고 여행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죠. 그런데도 지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역발상이 통했다 하면서 억눌렀던 여행 수요가 6,000명 이상의 예약자를 모집하게 되면서 대박을 터뜨렸다라는 뉴스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린가 자세히 뉴스를 찾아보니까 일단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1년에서 2년 뒤면은 백신이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여행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을 해서 1년에서 2년 뒤에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예약 판매를 개시했는데 그게 대박을 쳤다라는 뉴스죠. 예약자는 무려 약 6,000명이나 몰렸고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억 원대 수익이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약간 의문이 들더군요. 아니, 만약에 내년에 백신이 안 나오거나 백신이 상용화가 안 된다면은 이 여행 상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자, 그래서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약금 자체가 평소에는 예약금을 10만 원을 줘야 되는 거를 10분의 1 수준인 만 원밖에 안 받고 있고 만약에 여행이 출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약금을 포함한 여행 비용의 전액을 환불해주는 조건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수학 잘하시죠? 만원 곱하기 6천 얼마죠? 6천만 원입니다. 일주일 새 100억 원 대박? 아닙니다. 이거는 실적으로도 안 잡힙니다. 어떻게 예약금 6천만 원이 100억 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거짓 기사죠. 이건 그럴싸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아닌 거예요. 오늘 나온 기사들 잘 살펴보세요. 현실적으로 여행 재개 가능성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 가면은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험해서 여행을 못 갈 확률이 높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다시 재감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행 상품이 너무 빨라요. 내년 7월? 내년 7월에 백신이 지금 우리 상용화가 돼서 맞을 수 있을까요? 못 맞죠. 자, 그리고 제가 주식하면서 제일로 무섭고 듣기 싫은 단어가 초강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초강수라는 단어를 보고 흠칫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미스터 피자부터 시작해서 상장 폐지된 회사들은 마지막으로 초강수를 둔다는 얘기가 많아요. 상장 폐지라던가 기업이 어려우면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찌라시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 찌라시 같은 경우에는 초강수라는 단어가 보통 들어있고 대박이라는 단어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렸던 SNK 2연상을 간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점상으로 시작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9%, 사우디에서 인수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에 이렇게 점상을 2번이나 갔었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상한가를 갔을 때 이 회사는 자신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배당을 주기로 했었고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률이 무려 20%예요. 20%. 세상에 배당률이 20%인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 이거 사기구나 이렇게 느껴야지 어머 은행 이자의 10배네 하면서 SNK 주식을 사십니까? 이 여행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약금 주고 환불 다 해주고 이 여행회사는 대체 뭘 남겨먹는 거지? 만약에 내년에 여행이 전부 취소되면은 얘네들 그냥 뻘짓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기사를 띄운 다음에 주가가 40% 올랐는데요. 대주주라던가 임원들이 이 주식을 매도하고 튀면은 얘네들은 이득이죠. 아니면은 주가를 뻥 띄워놓고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하거나 블록딜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뉴스가 나오면은 대박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의심부터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지금 당기 순이익이랑 2분기 연속 적자 나면서 내년 이 회사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를 예측해보세요. 여러분 동네의 허름한 헬스장 마지막에 망할 때는 마지막에 이벤트를 열잖아요. 특가, PT 포함해서 월 3만원 이러면서 회원들 다 꼬시고 결국에는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해놓고서 중간에 헬스장이 먹튀하고 나르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이것도 지금 예약금 10,000원 받고 주가 빵 띄워놓고 얘네들이 유상증자, 블록딜, 전환사채 발행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참 좋은 레저가 블록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하게 된다면은 참 좋은 여행의 주가가 내리면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역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상치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2021년 3월달도 그렇고 6월달도 그렇고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허약하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도는 있어도 매수가 들어올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외국인이고 투신이 오늘 많이 샀는데 투신 같은 경우에는 먹튀 전문이죠. 이렇게 6,000주를 샀는데 그 다음날 한 주도 빠짐없이 다 먹튀하는 그런 애들인데 오늘 투신이 많이 들어온 거는 참 좋은 여행의 주가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단기 매매를 해도 블록딜이라던가 혹은 유상증자가 터질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라던가 항공 그리고 여행사 관련주는 제가 잘 매매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 역시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아나라던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백신 뉴스로 상승한 게 아니라 오늘 드디어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과연 대법원에서는 한진칼, KCGI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대한항공의 조원태 씨 편을 들어줬을까요? 그 결과는 자, 결국 대법원에서는 KCGI의 신주인수권 발행 무효화 처분을 기각시켰습니다. 결국 조원태 씨의 승리로 끝났죠. 왜냐하면은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이것까지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죠. KCGI하고 삼자연합 같은 경우에는 산은이 끼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46.71%까지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드디어 조원태 씨를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와, 산은의 8천억 원 투자로 인해서 지금은 조원태 씨의 지분이 이제는 50%가 넘어가게 되죠. 왜냐하면은 산은이 확보한 지분이 10%고 조 회장 쪽 지분이 41%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51%가 되기 때문에 삼자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붕 뜨면서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모두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장중에 한진칼과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를 다 보고 있었는데 보세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어요. 2시 50분이면 이미 판결이 나왔는데 분명히 KCGI의 판결은 분명히 기각이 돼가지고 악재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중이에요. 자, 그런데 하방 VI가 걸린 다음에 다시 상방 VI가 걸리고 다시 또 하방 VI가 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2.93%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장중의 변동성이 18%예요. 18%.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빵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하방 VI가 걸리다가 다시 상방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따라가면 안 돼요. 보통 유상증자라던가 블록딜을 할 경우에는 하방으로 VI가 걸리거나 점 하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이 물려 있으면은 중간에 한번 위로 빵 치고 올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위로 들어가면 다시 하한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상방 VI를 치고 위로 올라갈 때 보세요. 일단은 호가 공백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7주, 200주 호가창이 매우 얇습니다. 700만 원밖에 못 던져요. 이런 데는. 1억을 던지면 밑으로 다시 하방 VI 걸릴걸요? 위로는 많이 막혀 있고 밑으로는 던질 수도 없고 이런 거 여러분 투매 잡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다시 나올 뉴스가 없어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내리고 있는데 얘가 다시 상승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KCGI가 우호 지분을 더 확보해서 51.2%를 초과하는 방법밖에. 자, 물론 이런 뉴스도 있어요. 만약에 소액주주라고 KCGI하고 손을 잡아서 좋은 태시를 끌어내리는 방법. 이거는 내년 정기주총에서 거론해가지고 승부수를 띄우는 방법인데 중요한 건 말이죠. 지금 KCGI의 재정 상태죠. 자, KCGI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원까지 끌어모아서 주식 담보대출을 사용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모펀드끼리 모여서 주식 담보대출로 인해서 주식 담보대출로 한진칼의 지분을 모았지만 지금은 100% 저축은행에 의존을 하고 있고 기존에 받았던 주식 담보대출 역시 증권사로부터서 만기 연장을 거부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담보대출을 또 이용해서 한진칼의 추가 지분을 매입하는 건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부터서 아시아나,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칼의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07%가 상승했지만 지난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엔 상한가를 갔지만 이번에는 상한가를 못 갈 거라고. 왜? 재료 소멸. 얘네들이 승리할 것을 예측한 애널리스트도 상당히 많았고 얘네가 지금 합병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지난번에 이미 한번 나왔던 재료고 다시 한번 노출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뉴스가 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대미포조선이랑 그리고 대우조선이 합병할 때도 유럽연합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죠. 자, 합병을 하려면은 한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미국이라던가 유럽의 항공연합에도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데서 승인 허가가 불가능할 것, 이런 비슷한 뉴스가 나올 경우 아시아나라던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뉴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매수를 했잖아요. 한진칼이든 아시아나든 뭐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큰 수익을 거두신 분도 있겠지만 종가까지 보유를 하거나 혹은 또 수익을 줬는데도 수익을 못 챙기고 나가신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빨라. 너무 순식간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1분 봉으로 봐봐요. 1분 만에 10%가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또 오른 척에다가 또 빠지고 이게 순식간에 빠졌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빠져서 문제죠.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 그럼 이쪽에서 봤던 수익금이 생각나서 여기로 다시 올라가면 익절해야지 하다가 여기서 올라가네. 조금만 더 하다가 다시 삐용 빠져버려가지고 내가 이쪽에서 수익금을 챙길 수 있었는데 못 챙겨가지고 이런 데까지 내려와서 내가 수익도 못 챙기고 물려서 마무리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슈로 오른 주식들은 이슈가 끝나면은 하락하기 마련인데 자, 이슈로 움직이는 주식이 또 하나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윤석열 씨 관련주. 윤석열 씨 관련주는 오늘 뉴스가 너무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아니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윤석열 씨하고 추미애 씨는 동반 사퇴를 해야 된다. 정 총리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서현과 서현 탑메탈이 오늘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죠. 아니 보니까 뉴스가 제목은 거창한데 거의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더군요. 아니 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희망사항을 이렇게 쭉 써놨는데
자, 아침에 서현 탑메탈을 보세요. 10,000원까지는 터치했지만 9,000원 밑으로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현 역시 12,000원을 돌파 못하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엔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손실을 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서현 탑메탈은 어제 1,400원까지 터치를 했고, 어제 상한가를 분명히 갈 수 있는 자리에서 상한가를 안 보내고 동시효과 때 급락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000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단기 과열 종목 혹은 3일 단일가 매매 이런 식으로 투경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보내고도 남을 종목이었지만 상한가를 안 보냈다. 이 종목의 주포는 정말 무섭다. 여기서도 분명히 종가 기준으로 15% 이상 올라갔으면 투경에 걸렸는데 종가 직전에 다 빼버렸고 다음날에도 상승하려고 하니 억지로 눌러버렸고 어제도 분명히 10,000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투자 주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특별한 뉴스가 뜨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1,400원을 넘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1시 43분에 갑자기 서현 탑메탈이 위로 VI에 걸렸습니다. VI에 걸린 이유가 뭘까요? 오늘 또 대단한 뉴스가 있었죠. 자, 오늘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를 했는데, 윤석열 씨 징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의 징계는 부적격하다고 기각 처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뉴스 뜨자마자 바로 11,000원 위로 점프를 했는데, 와, 10분 동안 상승시켜놓고 바로 쫙 빼버리는데 이게 주포의 무서움이에요. 주포는 오늘 10,000원을 넘어가면은 이게 투자 경고에 걸리는 걸 알고 위에서 계속 짓눌러버리더군요. 여기 보세요. 진짜 미친듯이 눌러버리는데, 사람들은 저 뉴스를 보고 상한가를 갈 거라 생각하신 분은 많았겠지만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주포가 어제 상한가를 보낼 수 있는데 오늘 안 보냈구나. 그러면은 얘는 종가 관리를 하는 종목이니까 10,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도 3시 때 접어드니까 10,000원대가 깨져서 역시나 10,000원대 위하로 끝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얘는 종가 기준으로 10,000원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종가 기준으로 10,000원을 넘어가 버린 상황이 나왔죠. 이거는 동시 호가 때 올랐어요. 동시 호가 때. 어떻게든 주포가 10,000원 밑으로 빼려고 진짜 별의별 수작을 다 부렸는데 정말 노력했지만 1,2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서현 탑메탈은 결국 투자 경고 딱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 끝난 다음에 5시쯤에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총장 복귀를 하였다 뉴스가 나오면서 서현 탑메탈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6.86% 상승을 하였고, 서현 역시 시간의 단일가에서 보시면은 3.85% 상승, 러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1.4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목은 오늘 매매를 못해요. 여기서 VI 걸리고 잠깐 상승하는 거 뉴스 뜰지 안 뜰지 어떻게 알고, 만약에 추미애 씨 쪽으로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은 이 종목은 차트를 거꾸로 해서 급락이 나왔어야지 정상인데, 와, 오늘 아시아나도 그렇고 한진칼도 그렇고 한바탕 이렇게 쇼를 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서 오늘 증시가 좀 무섭더군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6.9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니콜라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GM이 니콜라의 지분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니콜라는 마이너스 2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던가 하나솔루션의 주가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0.8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한화 역시 오늘 같은 날 오히려 플러스 1.1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고 또 주가가 상당히 더티한 종목이라서 오늘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이라던가 매매할 종목은 아니었어요. 오늘 매매해볼 만한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인 만도가 그나마 할만했거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마다 약간의 이렇게 깊은 폭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력으로 했던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막 10% 15% 이렇게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된다 매번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갑자기 오늘 막 VI를 찍는 거예요. 위에 이 종목 찍자마자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지 말고 현대위하고
만도를 같이 봤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종목들은 보통 따라가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오늘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11시 부근에 이렇게 약간의 조정을 줬는데 11시 때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고 51,000원은 지지해 주겠구나 싶어서 이런 데서 그냥 매수 준비하고 기다리신 게 나아요. 51,500원을 뚫어서 돌파 매매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지수 자체가 코스피가 오늘 전혀 안 밀리고 있던 상황이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좋았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55,500원까지 깨지면서 내려가는데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거든요. 55,500원 깨자마자 바로 이렇게 촥 누가 잡아줘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매수 타점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51,000원대 그리고 55,500원대. 55,500원은 못 잡아요, 솔직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사이에서 잡으면 되죠. 51,000원에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59,900원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51,000원대부터선 이제 지지해주는 힘이 강해서 호가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빠지질 않아요. 쉽게 빠지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가면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보통 이런 데서 한번 털어줘야 됩니다. 55,500원 들어가기 전에 못 돌파할 수 있으니까 55,500원 밑에서 잠깐 털어주고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 불타기를 해도 되지만 이 매수 창고가 메릴 린치라서 이게 좀 찜찜하더라고요. 52,000원을 돌파할까 말까 이때도 그냥 51,900원에 던져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아나를 못 먹었네, 한진카를 못 먹었네, 서현 탑메탈 베팅해볼 걸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홀짝 싸움이었기 때문에 반대가 나오면 그냥 요단강 건너로 가는 거고 이런 정상적인 종목에서는 오늘 충분히 매매해볼 만했어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어제는 저를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